자,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봤고요. 문제 2번. 재심은 라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재심은 가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자, 일단은 재심은 라의 의미를 다양한 논지에서 해석하고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논제 같은 경우 분석하게 되면은 첫 번째가 라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뭐하래? 해석하래.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바탕으로 재심은 가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두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뭘 해석하라? 해석하라. 자, 이것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다양한 관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다양한 관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이게 실제로 해설서를 보게 되면요, 뭐 사회적 관점, 문화적 관점, 경제적 관점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풀기에는요, 이 문제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배경 지식이 동원되는 문제들이에요. 자, 재심은 라를 보시면 이거 재시문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죠. 그림 두 장 딱 올라와 있잖아, 그지? 근데 이거 어떻게 재시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뭐야? 다이아몬드 원석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뭐야? 우리가 좋아하는 물방울 다이아몬드죠. 그죠? 이거를 다양한 관점, 뭐 첫 번째 뭐 경제적 관점, 어느 게 경제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원석이야? 물방울 다이아몬드야? 물방울 다이아몬드야? 확실합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다이아몬드 원석은 어떻게든 깎을 수 있지. 여러 가능성이 남아있지. 근데 이미 깎아서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만든 것은 다시 깎을 수 없지. 그러면 다이아몬드 원석은 가치가 오히려 더 무궁무진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잘 깎아서 예쁘게 만들면 가치가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치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다이아몬드 원석은 가치가 계속 움직여요. 왜냐면은 다이아몬드를 깎는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예전에는 요만한 원석이면은 이렇게 조그매졌으면은 지금은 그대로 깎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느 게 더 높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해요. 자, 두 번째, 경제적 또는 효용, 쓸모. 왼쪽에 있는 게 쓸모가 많아? 오른쪽에 있는 게 쓸모가 많아? 다이아몬드 원석이 쓸모가 많아?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쓸모가 많아? 이러면 또 아이들 대부분은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쓸모가 많지라고 얘기하는데, 물방울 다이아몬드 어디다 쓰는데요? 다이아몬드 원석은 어디다 쓰는데요? 가공해서 어디다 쓰냐고, 궁극적으로. 조그만 거 얼마 안 하는데? 보일랑말랑한 거. 이 보일랑말랑한 다이아몬드도 쓸 때가 있어요. 어디다 쓰면 좋냐면은 손목시계 12시에 박아주면 좋아요. 12시에 박아주면은 난 12시는 다이아몬드다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쓸모가 많다고 많이 판단하는데 사실은 둘 다 별로 쓸모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방울 다이아몬드의 쓸모는 뭐야? 누군가의 허영심을 채우는 거지. 이것이 정말 사회적, 경제적인 가치가 있냐 이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는 뭐 문화적 가치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이거는요 거의 뭐 쓸 말도 없고 써봤자 이상한 말밖에 안 돼. 그리고 항상 뭐에 시달릴 수 있어? 논쟁에 시달릴 수 있어. 그게 정말 맞아라는. 그래서 여기서 이 다양한 관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진 제시문에서 제시문이 되면 안 되죠. 주어진 제시문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거는요 연세대 해설서에도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검증 거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시문 가의 입장으로 뭐를 봐? 원석과
물방울을. 재심은 나의 입장에서 뭐를 봐? 마찬가지로 원석과 물방울을. 재심은 다의 입장에서 뭐를 봐? 원석과 물방울을 보게 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무슨 재심은 판단할 거야? 재심은 가 판단할 거지, 그지? 그러면은 재심은 가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의미가 없겠네요. 그래서 재심은 가는 지워버리고 나의 입장과 다의 입장만 한번 보게 되면은 정확히 나올 수 있다. 그죠? 자, 재심은 나의 입장이라는 것은, 재심은 나의 입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연과 인간 조작의 조화가 뭐다?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건축물인 무량수전이 자연과 잘 조화되면서 아름다움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재심은 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위적 조작을 가하긴 했으나 이것이 어떻게 되면 안 돼? 드러나면 안 돼. 드러나면은 안 돼.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름다움이다. 그죠? 인간이 만든 건축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요. 인위적 조작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모델만데 드러나지 않을 때 아름답다 얘기하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의 시각으로 보면은 물방울 다이아몬드 원석 중에서 어느 게 더 아름다울까요?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아름다울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네가 약수터에 가고 있는데 물방울 다이아몬드 얼마나 있어? 그럼 즐거울 수 있겠지만 그게 자연과 조화롭진 않잖아. 그지? 자연과 조화롭진 않잖아. 그럼 얘는 아름다울 수가 없겠지.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원석을 비교하면은 이것 또한 지금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게 꾸민 게 드러나지 않아.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지, 그지? 그러면 얘도 아름답지 않겠지. 이해되십니까? 자, 정리하자면은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뭘 가져왔어? 제시문의 나와 제시문의 다를 가져왔단 말이지. 그래서 나로 보나 다로 보나 뭐야? 아름답지 않다. 뭐가?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정리하겠습니다. 논제에서 다양한 관점을 가져오라 했다. 그 관점을 머릿속에서 가져오게 되면은 오답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관점을 어디서 가져왔어? 재심에서 가져왔어. 그래서 재심은 나로 보게 되면은 자연과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름다움이야. 근데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자연과 잘 조화를 이룰래야 이룰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고요. 재심은 다로 보면은 꾸몄지만 꾸밈이 드러나지 않아야지 아름다워. 하지만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꾸밈이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름답지 않겠지. 자, 문제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다이아몬드 원석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우리가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만들었는데 얘가 아름답지 않다라고 얘기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왜 다이아몬드
물방울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냐는 얘기야. 도대체 왜 만들었냐? 왜 인위적 조작을 통해서 물방울로 만들었냐? 왜? 자,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자, 얘가 원석이란 말이지. 이 원석이고 얘를 우리가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만들면은 안 예뻐져. 안 예뻐져. 그러면은 이거를 왜 깎고 있냔 말이지. 우리 왜 가끔 길 다니다 보면 누가 이렇게 막 멋을 부리는 애들 있잖아. 막 멋을 부렸는데 안 예뻐. 그래 있잖아. 우리 개멋이라 그러잖아. 너 개멋 들었구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최악인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일로 만드는데 막 돈도 들고 할 거 아닙니까? 돈도 들고 노력도 들고 했는데 안 예뻐. 그러면은 이런 행위를 왜 했냐? 이런 행위를 왜 했냐? 이거를 왜 했냐를 드디어 뭐 할 수 있냐? 우리가 가로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일반적으로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지만 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전혀 뭐가 없어? 전혀 효용이 없다. 다시 말하면 뭐가 없다? 쓸모가 없다고. 누군가 허영심을 채우는 게 다라고. 이해되십니까? 제시문 가에서 얘기했던 떳떳하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뭐냐? 제시문 가의 문인 화가 들죠. 우리가 개벽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다 썼으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천천히 해드릴게요. 저 되죠? 자, 봅시다. 논제에서 라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라고 했단 말이죠. 자, 칠판 보세요. 라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라고 했단 말이죠. 이 다양한 관점이라는 것을 뭐 경제적 관점, 효용의 관점, 문화적 관점, 뭐 심리적 관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은 실제로 크게 쓸모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양한 관점을 그냥 어디서 가져오는 게 좋아? 주어진 제시문에서 가져오는 게 좋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라의 의미를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은 주어진 제시문을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를 해석하겠다 하시면은 발음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제시문 나하고 제시문 다가 될 텐데 제시문 나에서는 아름다움을 인간과 다시 말하면 인위와 자연의 조화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시문 다에서는 아름다움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꾸밈이 있으나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당연히 자연과 뭐 할 수 없어? 좋아할 수 없겠잖아.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자연과 어떻게 조화가 되겠습니까? 좋아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은 아름답지
않다. 그죠? 자, 이걸로 보시면은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꾸밈이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은 아름답지 않다. 그죠?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란 놈이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관점인 제시문으로 해석을 했더니 아름답지 않다가 돼버리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렇게 아름답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가 가공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 가공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 어디에? 제시문 가를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다? 제시문 가의 문인 화가의 시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의 개벽이 될 수도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이끌어가서 써주시는지 가장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은 언제나 없죠. 자, 그래서 연세대 문제를 지금 봤는데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지금 어떤 측면이 좀 있냐면은 그 문제 2번 같은 경우 어떻게 써야 할까?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써야 할까? 자, 논술이라는 것은 절대 수험생의 배경 지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논술이라는 것은 수험생의 배경 지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떠한 조건, 관점, 대안, 견해, 그 어떤 말들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반드시 어디서 해결해 줘야 돼요? 반드시 그렇지. 주어진 것 안에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어진 것 안에서 해결하셔야지 바깥에서 가져오게 되면은 그것이 곧 오답으로 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세대 문제 같이 연대 문제처럼 다양한 관점 줘라. 관점 줘라.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배경 지식을 동원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 배경 지식 동원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 항상 주어진 것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케이? 이런 경우 가끔 있어요. 어떤 경우 있냐면은 논제에 예를 들어 설명하시고 있단 말이야. 그럼 예를 뭘 들어야 되겠니?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뭘 들어야 되겠니 그럼 예를. 그때 가장 바보 같은 게 뭐냐? 개인적인 예를 막 들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우리 언니가 그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 예시조차도 사실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이 좋냐? 제시문에서 가져오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 바깥에서 가져오게 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평상시에 독서량이 많이 있습니까? 1년에 내가 좋아하는 책 뭐 한두 권 보기 힘들지 않아요? 공부하느라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없다. 그 없는 지식을 짜내서 가져오려고 하니 결국에 틀리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항상 주어진 판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케이? 자, 뒤에 넘겨보시면요. 지금 연세대 사회계열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죠? 다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문제 1번이 제시문 가다시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다를 비교 분석하시오. 또 비교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요거까지만 한번 같이 풀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비교하는 문제니까 똑같이 푸는 거니까. 자, 아까 연대 인문 같은 경우는 비교해서 공통점을 뭘로 줬어요? 주제어로 줬었죠, 그죠? 주제어가 뭐 아름다움이었다. 방금 풀었죠. 근데 지금 이 연대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요, 비교를 뭘로 주고 있냐? 제시문 가다시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 다시 이를 바탕으로 주고 있어요. 제시문 가다시를 바탕으로 요거를 일종의 기준점 또는 관점으로 주고 있는 거죠. 네 맘대로 비교하지 말고 가다시가 주는 대로 비교해 이런 거죠.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 분석하시고, 두 번째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 분석하시오. 자, 이 비교라는 말 지금 두 개의 문제 푸는 동안 계속 나오겠지만 비교라는 말 딱 나오자마자 마치 그 파블로프의 개 알죠? 종치면 침 흘리는 애. 그죠? 비교 나오자마자 우리는 마치 파블로프의 개처럼 요거를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야지 안 틀린다. 알겠습니까? 근데 가다시 1을 바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가운데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웬일이야? 대답을 하고. 우리 친해진 거야 이제? 즐겁네요. 친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 뭐부터 읽어야 되겠니? 가다시 2부터 읽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딱 보면은 뚱뚱해 보입니까? 이건 또 말하기 좀 애매해. 말 안 한다는 거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죽일 놈이야 이러면은 아니야 그렇지 않게 얘기했는데 그래 내가 죽일 놈이야.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 뚱뚱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정확한 어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나는 뚱뚱하다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 아니에요. 정확한 어휘가 있습니다. 건장하다는 표현이 어울리죠. 건장하다는 표현. 또 두 번째 그런 사람 분류 하나 있고 또 정말 뚱뚱한 사람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잘못된 사고관이 인지 박혀 있는 거죠. TV에 너무 마른 애들이 나오다 보니까. 걔는 이제 너무 마른 애들이 나오는데 걔네가 왜 그런지 내가 이번에 알았어요. 저 PD님이 찍어주시니까 내가 화면에 이따만하게 나와가지고 또 제가 카메라를 내가 이렇게 보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카메라 이렇게 보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니들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턱이 이만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막을 좀 넣어주세요. 뚱뚱하지 않다고. 네, 실제로 뚱뚱하지 않습니다. 90kg밖에 안 나가요. 187에 90kg. 모델 스탠다드죠. 자, 뭔가 재미가 없고 썰렁할 때는 빨랑빨랑 수업을 해야 돼.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현실에서 동떨어지지 않은 낙관적 사유성향이다. 자, 제시문 가다시부터 천천히 분석하겠습니다.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뭐 하지 않았대요? 동떨어지지 않았대요. 그죠?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자신에 대한 규칙적 점검, 잠재적 기회와 변화성에 대한 재평가와 연관된다. 자, 재평가의 동그라미 적으면 좋겠죠. 자기의 신념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환경적, 사회적 피드백에 주의를 기울인다. 자, 피드백의 동그라미 좀 좋겠죠.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 성장 또는 배움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들이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리는 평가 해석은 사실과 확실성에만 근거할 수 없다. 우리는 보통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 줄지, 인생의 작은 사건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알지 못한다. 자, 어디를 중요했습니까?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를 일정한 한계 안에서 해석한다. 자, 어디에? 한계 안에서 해석. 사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반적 표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네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고 보지 말고 아직도 반이 남았다고 보거나 먹구름 뒤에 태양을 보라는 식으로 격려한다. 그러나 낙관성은 하나의 신념이므로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암이나 심장질환이 발병하거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거나 경제적으로 파산할 가능성이 사회의 평균치보다 훨씬 낮다고 믿는다. 이러한 유형의 비현실적 낙관성의 동그라미 땅 칠 수밖에 없지. 근거 없는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낙관성이 현실적이어야 한다. 자, 이게 지금 되게 재밌는 글인데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현실주의적 낙관성을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비현실주의적 낙관성 넘어가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내가 볼 때는 100% 발췌한 글이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이렇게 쓴 글이거나. 자, 이게 지금 그러나 낙관성은 하나의 신념이므로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여기 앞에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반적 표현들이 있다. 이 앞에서 끊어보세요. 한계 안에서 해석한다. 끊어보시고요. 이 앞내용과 뒷내용이 교묘하게 일치하지 않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앞내용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의미에서 대해서 사람들이 내는 평가와 해석은 사실과 확실성에만 근거할 수 없다. 우리는 보통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 줄지, 인생의 작은 사건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의 의미를 일정한 한계 안에서 해석한다. 까지 끊어버리게 되면은 이 뒷내용과 앞내용이 잘 연결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낙관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죠? 낙관성 종류 몇 가지 나왔어요? 여기서? 2가지 나왔지. 그지? 그죠? 뭘 다시 제시문을 보니. 그지? 하나가 뭐야? 현실주의적. 그렇지. 현실주의적. 하나가 뭐야? 그렇지. 비현실주의적. 이게 얼마나 간단한 글이야. 그죠? 이 비현실주의적 낙관성은 뭘 준대요? 마지막 줄에. 근거 없는 안정감을 줄 수 있대요. 그죠? 이 비현실주의적 낙관성이라는 놈이 우리에게 근거 없는 안정감을 준단 말이지. 우리나라가 교통사고율이 되게 높잖아. 그지? 근데 본인이 교통사고 난 적 있어요? 없습니까? 교통사고 날 거란 생각 맨날 하고 살아요? 그래서 잘 안 하죠. 그죠? 우리 암 잘 걸리잖아. 그지? 내가 암일 거라는 생각합니까? 잘 안 하잖아. 그지? 이것이 뭐가 되는 거야? 근거 없는 안정감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렇게 근거 없는 안정감만 갖고 있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암에 보험이 없네? 집이 파산하고 직장 잘리고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은 뭐예요?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낙관성이 현실적이 된다. 이 비현실주의적 낙관성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안정감을 주므로 다시 말하면은 뭐가 안 된다는 얘기야. 대비가 안 된다고. 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행복 증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행복 증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아까 우리 동물 쳤잖아. 뭐 많이 한대? 재평가 또 피드백. 자, 이런 것들을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쵸?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재평가와 피드백을 한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협소한 시각이 우리한테 무엇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정리해 줄게요. 낙관성이 두 가지야. 현실주의 낙관성, 비현실주의 낙관성. 그죠? 비현실주의적 낙관성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안정감을 줘.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내가 나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일이 빵 터졌을 때 우리는 행복하겠어, 행복하지 않겠어? 행복하지 않겠지, 그지? 그래서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항상 재평가와 피드백한단 말이야. 왜?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근거 없는 안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안전한지 평가하고 판단한다 이런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요것을 기점으로 재심은 나를 봅시다. 자, 재심 나 보겠습니다. 운명은 봐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자, 산초여 저쪽을 보아라. 서른 안에 그보다 훨씬 많은 흉악한 거인들이 버티고 서 있다. 자, 문종이 뭐야? 오늘 자꾸 문종 물어보네요. 문종이 뭐야? 야, 산초 나왔으면 끝난 거지. 이거 문종이 뭐야? 소설 아니야. 돈키호테 아닙니까? 돈키호테. 그죠? 소설이니까. 소설, 문학 방금 배웠잖아. 돌려 말하기, 직접 말하기. 파블로프의 개처럼 바로 반응 말해야 됩니다. 바로. 나는 전들과 싸워 다 죽인 후에 거기서 얻은 전리품으로 일약 거부했다. 이것이야말로 정의의 전투, 이 지구상에 널려있는 악의 씨를 없애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봉사다. 아니 거인들이 어디 있어요? 하고 산초가 물었다. 아, 저쪽에 긴 팔 가진 놈들 말이다. 어떤 놈은 팔기가 거의 20리에 걸쳐 뻗어있구나. 날이 저 거인처럼 보이는 것들 말이죠. 실상 풍차들이에요. 그리고 저 팔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맷돌 돌린 날개 입죠. 정말 너는 모험이라는 것을 통 겪어보지 못한 모양이로구나. 점들은 틀림없는 거인들이야. 겁이 나거든. 여기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점들하고 치열한 싸움을 하는 동안 너는 여기서 물러나 기도는 하며 엎드렸단 말이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돈키호테 로신한테에게 박차가 있다. 지금 공격하려는 것은 거인들이 아니고 풍차라고 악을 쓰는 산초의 말은 아예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거인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산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까이 가서도 그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확인하려 했다.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했다. 이 비겁하고 형편놈들아, 여기 기사 한 명이 너희가 안 맞서려고 하니 아예 도망갈 생각 말아라. 이때 마침 바람이 불어서 풍차 날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돈키호테는 이것을 보자 다시 소리쳤다. 내 놈들이 부리아레오보다 더 많은 팔을 움직일지라도 나에게 후대게 당하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가 자기를 사모하는 둘신의 아님에게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고 두 손 모아 비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고는 방패로 몸을 가리고 창은 가슴바지에 달린 철꼬리에 꽂은 채 로신한테에게 박차를 가면서 맨 앞에. 자, 로신한테가 말이죠. 이게 말인가 당나귀인가? 그죠? 덤벼들었다. 창으로 날개를 치니 세찬 바람이 일어나 날개를 돌린 통에 창은 그만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과 기수는 공중으로 쐈다가 땅으로 떠져 들판에 떼굴떼굴 굴렀다. 산초가 당나귀를 전속으로 몰아 주인을 구하려고 달려가 보니 돈키호테는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다. 야, 이거 보나마나 얘가 뭐니? 현실주의적이니 비현실주의적이니? 이거 바보만 아니면 맞히는 거지, 그지? 얘가 뭐야? 비현실주의적이지. 아, 재심은 나는 비현실주의적이다. 자, 이거 정말 바보만 아니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돈키호테가 어떻게 현실주의적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비현실주의적이다. 그럼 너희들이 여기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겠니? 뭐가 잘 드러나게. 항상 논술은
외가 잘 드러나게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에 나와 있는 이 돈키호테라는 놈이 호테가 비현실주의적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게 쓴다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제시문 가다시에 있는 비현실주의적 낙관성하고 연결이 잘 돼야 되겠지, 그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하나 예시를 보여줄게요. 우리 다 처음 배운 학생들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는 거 되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얘가 왜 비현실주의적인지 한 방에 빡빡 드러나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물론 내 시험지에다 이렇게 쓰면 안 돼. 노란색으로. 너 핵심 오니까 노란색 이런 거 안 됩니다. 빵점 돼 그러면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잘 드러나냐. 얼마나 잘 드러나냐. 이게 고득점이다. 쉽죠? 논술은 배우면 쉬워요. 안 배우면 엄청 어렵죠. 자 그러면은 제시문 단은 읽으나 마나 뭐겠니 이거. 제시문 단은 읽으나 마나 현실주의적이겠지. 봐봐. 얼마나 아름다운 문제야. 제시문 가다시 이를 관점으로 하라 그랬어. 그지? 근데 관점이 뭐가 나왔어? A하고 B가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 하나씩 연결해주고 있지. 베리베리 임포턴트한 거야. 하나의 정답 패턴이란 말이야. 정답 패턴이란 말이야. 만약에 너희들이 시험장에서 얘하고 얘는 연결시켰어. 근데 도대체 얘가 얘인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게 좋겠니? 여기다 집어넣는 게 좋겠니? 당연히 B에다 집어넣는 게 좋겠지. 이것이 하나의 정답 패턴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은요. 문제마다 아주 많이 있어요.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잘 모르겠지만 정답을 쓰고 나오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어요. 왜? 이것이 정답으로 가는 패턴이니까. 작년 건대 문제가 그래요. 작년 건대 문제가 문제 푸는 패턴만 알면 풀 수 있는데 문제 푸는 패턴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자, 이것이 정답 패턴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답은 알았지만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재밌어요. 어떤 그 늙은 처녀가 시집가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감정이 팍팍 되죠. 내가 난 늙진 않았지만 저기 한 여자 있으되 일신이 가진 병신이라. 이 병신이 욕이 아니에요. 야, 이 병신아, 이 병신이 아니란 말이야. 팔다리가 없는 게 병신이야. 그러니까 친구한테 병신아 이러지 마세요. 엄청 큰 욕이에요. 너 팔다리가 있으나 없는 거와 진배 없어 뭐 이런 거잖아요. 나이 40이 넘도록 출가하지 못하여 출가 결혼하는 거죠. 그저 처녀로 있으니 옥빈 홍안이 예쁜 얼굴이 절로 늙어가고 설분하용이 또 예쁜 얼굴이 공연히 없어지니 서름에 골수에 맺히고 분함에 심중이 가득하여 미칠 듯 취할 듯 자불안석하며 세월을 보내더니 죽냐. 내 비록 병신이나 남과 같이 못할 소냐. 내 얼굴 얼다 마소 얼굴 구멍 슬기 들고. 내 얼굴이 얼었다가 뭐냐면 우리 곰보 얘기하는 거예요. 곰보 알죠? 그게 이제 얼굴 건지 그 얼굴 구멍 보기가 싫잖아, 그지? 하지만 내가 거기에 뭐가 있다? 슬기가 들어있다 이거야, 슬기가. 내 얼굴 검담아소 분칠하면 아니일까. 한편 눈이 멀었으나 한편 눈은 밝아있네. 바늘길을 능히 깨며 버선불을 못 박으며 키 먹다 나무라나 크게 하면 알아듣고 천둥 소리 능히 듣네.
오른손으로 밥 먹으니 왼손하여 무엇 할고 한편 다리 병신이나 뒷관 출입 느냐고. 한쪽 다리가 없어도 내가 화장실 잘 간다는 거죠. 콧구멍이 맹맥하나 냄새는 쉽게 맡네. 입술이 푸르기는 연지빗을 발라보세. 엉덩뼈가 너르기는 해산자랄 본보기요. 가슴 뒤 앉기는 진일자랄 기울일세. 내 얼굴 볼짝시면 비록 곱진 아니하나 줄쳐보시고요. 내 얼굴 볼짝시면 비록 곱진 아니하나. 물론 앞에도 내용이 있지만 뭐가 아주 냉철합니까? 현실적 피드백이 아주 냉철하죠. 1등 수모 불러다가 헌사롭게 단정하면 남이라고 맞은 서방 난들 설마 못 맞을까. 대체로 생각하면 내 결단 못할 손가. 부모 동생 믿다가는 서방 맞기 지나다 오늘 밤이 어이가고 내 아침 돌아오면 중매팔을 불러다가 힘을 써서 청혼하면 어찌 아니 못될 손가. 이처럼 생각하니 어떤 웃음 절로 난다. 신령님도 알 것이니 지성이면 감천이야. 부모들도 의논하고 동생들도 의논하여 김도령과 의논이 첫마디에 되는구나. 혼인 되길 가까우니 엉덩춤이 절로 난다. 자, 어디 주시하면요. 부모들도 의논하고 동생들도 의논하고 사회적 피드백, 재평가. 그래서 재심은 다와 같은 경우는 그냥 보나 안 보나 사실은 재심은 다 여기에 지금 묶어지는 건데 그죠? 다시 말하면은 현실주의에 묶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예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자신의 처지를 가감없이 인정하고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아닌 재평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연결해서 쓰게 되면은 아주 쓸 게 많겠죠, 그죠? 곰보 얼굴이 얼것으나 그 얼굴에 지혜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비현실주의적, 현실주의적.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것들만 좀 정리하자면은 결국에는 연대건 고대건 학교가 이렇게 높아진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다. 언제나 그 틀만 가지고 있으면 풀 수 있다는 거하고 절대 외부에서 가져와서 풀라고 하지 마라.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하나 정리하면은 결국에는 다 풀 수 있다. 오케이?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